세상의 모든 판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승리 뒤에 독이 든 미끼가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중동의 거대한 비극 역시 그 시작은 아주 달콤한 유혹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을 협상의 달인이자 판을 주도하는 포식자로 생각하지만 이번 이란 전쟁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는 사실 베냐민 네타냐후라는 노련한 사냥꾼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채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트럼프를 이토록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을까요? 겉으로는 종전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트럼프의 화려한 몰락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이해관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역설적으로 과거의 성공에서 싹텄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중 베네수엘라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유례없는 자신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경제 제재와 정밀한 압박만으로 한 나라의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믿었기에 그의 시야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접근한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였습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이 비대한 자존심을 교묘하게 공략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해결했는데 이란이라고 못할 것이 있겠느냐는 논리였습니다. 다만 네타냐후가 제시한 방식은 이전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납치와 축출의 방식이었다면 이란의 하메네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는 미사일을 제안했습니다. 벙커 깊숙이 숨은 지도자를 단숨에 제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깔끔하고 신속한 해결책이라는 네타냐후의 설득에 트럼프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마 지금 트럼프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손가락을 묶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미사일 한 발이 트럼프를 이란이라는 거대한 늪에 묶어버리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트럼프가 작전에 합류하자마자 이스라엘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신속한 종결을 기대했던 트럼프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은 오히려 전쟁의 장기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타냐후의 아주 영악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목을 조여오던 사법 리스크입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불길 속에서 지도자를 교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전쟁이 길어질수록 네타냐후의 권력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표는 그가 왜 이 전쟁을 끝낼 마음이 없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이던 영토 확장입니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져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레바논 남부를 비롯한 주변 지역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은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지형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작전을 제안한 것은 이란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국의 힘을 빌려 자신들의 국가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네타냐후의 고도의 미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이토록 끈질기게 버티는 것일까요? 사실 폭격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란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며 합의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며 추가적인 제재와 굴욕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끝내 폭격이 단행되면서 이란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도자를 잃고 막대한 피해를 본 상황에서 이란의 권력자들에게 합의는 곧 사형 선고입니다. 남아있는 이란의 지도층이 여기서 전쟁을 멈추고 합의를 한다면 그들은 분노한 민심과 내부 권력 투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배상입니다. 합의는 곧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고 패배한 이란은 주변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배상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제재로 묶여있던 이란의 공적 자금은 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몰수될 것이며 이는 이란이라는 국가의 완전한 해체와 멸망을 의미합니다. 정권을 지켜야 하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죽기 살기로 전쟁을 이어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란이 쥐고 있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역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목숨줄이 위험해지자 세계 경제의 경동맥을 꽉 쥐어버렸습니다. 지속적인 도발과 자극은 유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곧바로 미국 내부의 물가 폭등으로 이어져 트럼프의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주가와 유가가 움직였지만 이제 시장은 더 이상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그의 언론 플레이가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세상이 눈치챈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위기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일부에서는 통행료만 내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쉽게 말하지만 그 이면은 훨씬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만약 이란이 통행료 결제 수단으로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 패권의 상징이었던 페트로달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석유 결제 대금으로서 달러의 지위가 무너지는 순간 미국 국채의 가치는 폭락하고 유럽과 일본 등 동맹국들은 미국 국채를 투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트럼프의 정치를 넘어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는 핵폭탄급 위협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적국인 미국의 달러 대신 동맹인 중국과 러시아의 화폐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전략적 포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진창에서 트럼프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집을 강제로 꺾어 전쟁을 멈추게 하고 이란에게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름은 배상금이 아닐지라도 이란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보장해줘야만 이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피해를 입은 걸프 국가들의 배상 요구 또한 트럼프가 해결해야 할 거대한 청구서입니다.
사람들은 설마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의심하지만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미국 가정의 식탁을 덮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미국이 석유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해도 글로벌 물가 상승은 수입 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결국 네타냐후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대가로 트럼프는 전 세계의 비난과 막대한 비용, 그리고 미국 패권의 약화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전쟁의 승자는 영토를 확장하고 정치적 생명을 연장한 네타냐후가 될 것이고, 이란은 피해를 입었지만 미국의 목줄을 쥐고 시간을 끌며 서서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짜나갈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오직 트럼프만이 자신이 주도하지 못하는 판 위에서 허세 섞인 말들만 쏟아내며 바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봄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가 트럼프의 발밑을 적시는 지금 그는 과연 이 거대한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 패권의 황혼을 장식하는 비운의 주인공으로 남게 될까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드라마틱한 몰락은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머니와 직결된 차갑고 무거운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